아까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창업자랑 기업가형 인재를 이제 퍼스트 펭귄하고 세컨드 펭귄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서술을 해주셨어요. 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특징을 조금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퍼스트 펭귄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의 높은 바다에 그냥 뛰어든 그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제 과감하고 직관이 이제 되게 있고 또 인간적인 매력도 있습니다. 그쵸. 가진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비전과 또 이런 가지고 동료들을 모으고 투자를 받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되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이 있고 심지어 이것들이 이제 저는 그 스타트업의 성공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사실은 막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막 잘 설계하고 뭐 고민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성공한다기보다는 매번 시도하고 부딪혀보고 낙관과 긍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면서 시도하면서 이제 답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해서 퍼스트 펭귄의 특징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딜레마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에 이제 성공시켰던 바로 그 장점이 다음 단계에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시리즈 B의 저주라고도 하는데요.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투자도 받고 이제 좀 마케팅을 하면서 동료들을 모으고 조직 구조도 커지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스타트업이 갑자기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를 만나면서 창업자들이 많이 당황해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퍼스트 펭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으로 결정하고 막 과감하게 결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일하고 뭐 더 큰 동료들을 하기에는 사실은 좀 이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트 펭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컨드 펭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핵심 멤버일 수도 있고 뭐 C레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세컨드 펭귄으로서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분들의 이제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직관보다는 이제 합리성으로. 네.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틀리지 않는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99%가 실패하는데 사실은 1%가 성공하는데 엄청 성공하기 때문에 기대값 측면에서 보면은 괜찮은 이제 선택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세컨드 펭귄 입장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99% 확률로 틀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대표가 창업자들이 쭉 끌어나가면서 꽤 규모가 커지고 꽤 조직 구조가 이제 안정돼 있는데도 너무 지나치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성공 전략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빠르게 막 과단하게. 근데 그런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이제 훨씬 더 많아졌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좀 다룰 것인지 그 사람들 어떻게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고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가 세컨드 펭귄이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창업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창업자의 꿈과 이상이 더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이제 맞습니다.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폭주하는 거를 약간 제동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봐주면 되겠네요. 네, 기업가형 네. 세컨드 펭귄이라는 게 네. 이제 약간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오너리스크라는 단어들도 요즘에는 뭐 심심치 않게 옛날부터 좀 쓰였지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워낙 한 사람이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주변에 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뭐 선망하는 기업들이 되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드 펭귄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유가 이제 좀 작가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창업가는 이제 적당한 시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과단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거기에 필요해서 이제 직관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직관을 저는 이제 책에서 봤던 내용으로는 감정, 무의식 그리고 다양한 학습으로 이제 형성되는 총체적인 판단 능력이라고 써주셨는데 이게 조금 궁금했던 게 학습이라는 거는 사실 기간이랑도 조금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젊은 CEO나 이제 약간 경력이 있는 CEO나 좀 다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학습 기간이 적은 젊은 창업자 같은 경우는 직관이 좀 무디다고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간의 법칙 같은 것 때문에 양에 되게 많이 천착하셨던 게 좀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굉장히 그 양이라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지만 질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인사이트를 이제 얻고자 하는 그 태도와 거기서 배우는 자세 그리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설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그것들을 굉장히 잘하면은 뭐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도 가능을 하고요. 이 분야에서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게리 클라인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에 관련된 논문이나 책들을 되게 많이 읽으면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과 몇 시간 만에 직관을 깨닫는 경우가
카드가 있는데 이제 A라는 카드 뭉치와 B라는 카드 뭉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랜덤하게 뽑는데 A라는 카드는 조금 더 이제 이익도 크고 손해도 커요. 근데 이제 계속 뽑다 보면은 손해가 조금씩 더 큰, 그래서 계속 이제 좀 잃어가는 카드고 B는 폭은 작은데 조금씩 이제 얻어가는 카드예요. 사실은 계산하기가 되게 이제 계산적으로는 어렵죠. 네.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B 카드를 더 많이 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되는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쌓이는 이제 무의식 중의 지식들이 이제 의사결정으로 나타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양이랑은 물론 뭐 무시할 수 없겠지만 네네네. 양보다는 좀 더 네. 질적으로 더 네. 좋은 뭐 예를 들면 빡빡한 이제 네.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네. 이제 젊은 CEO도 뭐 이제 충분히 역량 있는 네. 사업가로 발전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직관이 그 결국에는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뭐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처음 뭐 물론 뭐 잘 모르지만 이제 타고난다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사업가는 타고난다. 뭐 이렇게 뭔가 대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늘이 정해줬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네. 또 그런 거랑은 좀 약간 배치되는 말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기질이 저는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특히 창업가형 기질도 있고 세컨드 펭귄의 기질도 있는데 어떤 이제 직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통찰력이고 인사이트 이제 직감이랑은 또 다른 감각적으로 어떤 것에 더 이제 뭐 잘하는 이런 거랑은 다른 관점이라고 봐서 그래서 어떤 굉장히 복잡한 이런 어떤 규칙이 없어 보이는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의사결정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그리고 그거를 거의 순식간에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직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질적 그런 것보다는 학습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의사결정의 구조가 좀 더 복잡하거나 복잡계라고 표현하는 굉장히 인풋 아웃풋이 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찾기는 어렵죠. 왜냐면 그 패턴을 결국에는 이제 인식하는 능력인데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렇죠. 10년, 20년, 30년 있은 분들이 물론 그분이 이제 직관을 잘 다듬었다는 가정하에 이게 이제 오래 있으신 분들의 또 그 짬바를 거의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직감에서 짬바로 네네 이런 것들도 되게 이제 시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보다 이제 우리가 굳이 한 가지를 뽑자면 그 이제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질은 기질대로 있지만 직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좋은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죠. 배양이 가능한 능력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하나 더 창업자 관련해서는 이제 권력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거든요. 네. 이제 권력이 갈망의 대상이고 또 그 권력이 또 창업자를 부르기도 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고 네. 결국에는 권력을 즐길 줄 안다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그 우리가 하나는 공권력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창업자의 권력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권력과는 좀 뭐가 다른지 권력을 적절하게 이제 즐기고 사용한다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네네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오해가 이제 있을 수 있는 또 단어 선택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하면 창업자의 권력은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책임. 네,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이제 실제로 창업을 하면은 처음 느끼는 다음이 생각보다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 사람 이끌고 좋은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사업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뭔가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재밌는 창업자분이 해주신 얘기가 자기 회사 다닐 때 너무 그 회사가 싫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너무 회사 가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내 회사도 가기 싫더라. 어떻게 하냐 갈 데가 어디 없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생각보다 이분들이 이제 이게 정말 내 책임이고 근데 모든 대표이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행사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나에게 대표이사로서 곧 책임이자 권한이고 의무이고 이런 것들을 잘 행사해야 된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막 맘대로 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영향력. 네, 그래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이 조직 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각 직원들의 어떤 그 만족도를 결정하기도 하고 뭐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객들이 어떤 만족하고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범지구적인 거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런 것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누리고 즐기는 창업자가 훨씬 더 이제 좀 역동적으로 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서 그렇죠. 이제 자기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많은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네. 그거를 알고서 이제 더 정확하게 행해라. 약간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흔히 그러니까 뭐 조금 문맥을 잘못 읽으면 그냥 권력이라는 단어가 워낙 좀 강하고 거친 단어다 보니까 맞아요. 딱 보면 뭐지?
TBD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영향력으로 좀 대체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책을 보시는 독자분들께서 스무스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러면 창업자와 함께 같이 할 기업가형 인재, 네. 세컨드 펭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일단은 이 세컨드 펭귄이 선천적인 어떤 재능보다도 후천적으로 뭐 노력과 성장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기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능력이나 훈련 이런 거는 뭐 그 말씀하셨던 대로 뭐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기질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보다 적합한 아니면 보다 좀 빠르게 기업가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저는 세컨드 펭귄의 기질적인 특징이 있다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타심인 것 같아요. 이타심. 네, 아까 이제 결국 그 창업자들을 이제 그 때로는 제재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이 창업자를 잘 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세컨드 펭귄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저 오너나 이런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내가 막 제재하고 막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역할을 정의하는 또 경영진이나 물론 C레벨이나 세컨드 펭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일단 기본은 창업자들은 사실은 뭐가 맞다 틀리다를 논할 대상이 아니고 일단 절벽에서 뛰어내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비전과 동기는 처음에 있고 지금 단계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 그럼 저희는 사실은 이제 세컨드 펭귄은 그 비전과 어떤 거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이 이걸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어서 떨어지기 전에 띄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세컨드 펭귄임을 사실 자철하지만 사실은 그 하는 역할을 보면은 사실은 퍼스트 펭귄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것에 퍼스트 펭귄인지 세컨드 펭귄인지 명확히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 창업의 길을 가거나 독립적인 이거 길을 갈 수도 있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세컨드 펭귄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창업자의 비전을 잘 이제 그 만들어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타심과 세컨드 펭귄은 다른 사람들을 같이 이제 리딩하면서 결국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이끄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이제 이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적 정직성인 것 같아요. 지적 정직성. 네, 이게 권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창업자의 권력은 사실은 그가 내생적으로 그가 창출한 권력이거든요. 내가 이제 만들었고 그렇죠. 내가 이제 고용한 사람인데 세컨드 펭귄은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그냥 또 이제 직원이기도 하고 심지어 주주나 코파운더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이제 어떤 C레벨 포지션을 달고 와서 이 회사에서 갑자기 막 그것도 뒤늦게 온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듣냐 하면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제 따르게 하냐는 합리적인 이제 그 가설을 가지고 또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얘기들을 경청하고 의견을 조합하고 또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결과가 좋고 그래서 이런 어떤 되게 자신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검증하고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정답이 없고 난 언제라도 이제 또 나의 의사결정과 가설을 검증해 나가면서 더 발전시킬 거고 여러분들이 나를 이제 내가 좀 덜 틀리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지적 정직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기질인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지적 정직성 전에 이제 이타심 파트에서 약간 그리고 약간 맨날 드라마에서 보듯이 뭐 창업주 있고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무슨 권력 다툼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 내가 이 기업을 위해서 저 사람의 비전과 이런 거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이라고 하셨잖아요. 리더의 자질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창업가가 아니라 기업가형 인재한테도 좀 필요한 뭐 역량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 파트를 책에서 따로 쓰면서 창업자의 리더십과 세컨드 펭귄의 리더십을 좀 구분을 했는데요. 일단 세컨드 펭귄의 리더십은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직관을 딱 제시해서 이게 비전이니까 우리 다 같이 가자 막 뜨거운 동기부여로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네. 결국 너가 뭔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당신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이제 신뢰를 쌓아야 되고 그렇죠.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관계일 수도 있고 옳은 의사결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거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또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팔로워적인 게 아니라 리더의 기질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뭐 합리성이라던가 이제 근거를 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기업가형 인재라는 것도 사실 이제 쉽게 보면은 안 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기업에서 일을 하셨으면서 혹시 이런 인재들이 좀 많이 접해 보셨나요? 소수입니다. 소수? 네, 그러니까 창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물론 네, 실제로 창업자가 되고 창업을 하시는 분은 소수인데 창업자가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세컨드 펭귄이 이런 역할이고 나는 그런 기업가형 인증, 내가 창업을 하지 않거나 내가 뭐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리딩하고 회사를 조직을 성장시키고 싶어 라고 하는 분은 생각보다 소수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실제 필드에서 좀 접해보셨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좀 많이 좀 많아졌어요. 그럼 좋겠네요. 네. 저는 책을 내용에서 이제 좀 더 재밌던 파트가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세컨드 펭귄, 기업가형 인재 핵심 역량을 5가지 정도 꼽아주셨어요.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문제 정의 역량, 가설 기반 사고, 데이터 분석 역량, 그리고 데이터 내러티브 역량, 그리고 마지막에 리더십 역량인데 리더십 부분은 방금 얘기는 했고 이게 사실 그 내용이 다 파트별로 조금씩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쭉 보면서 다 중요한 내용처럼 보였는데 조금 이제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5가지 역량 중에서 이제 문제 정의 역량, 이 다른 역량에 비해서 조금 강조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제 왜 다른 역량보다 조금 더 강조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문제 정의 역량이 다른 역량보다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이제 먼저 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역량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선시 되어야 되는 역량이네. 왜냐하면 이제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은 나머지 뒤에 과정이 굉장히 다 무의미해지거든요. 헛된 이제 자원과 비용을 낭비를 하게 되고 문제를 정의한다는 게 사실 저도 이제 컨설턴트 때 많이 들었던 얘기고 과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아서 그걸 잘 정리해서 이제 내용들을 넣어놓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의 이제 진짜 핵심 문제는 뭘까?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될까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중에서도 뭐 매출이 떨어져서 수익성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문제를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높았던 고객들이 이탈하는 문제라고 정의하는 것과 또 마진율이 좀 낮은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문제라고 정의했을 때 굉장히 다른 문제를 이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가 그 방향성과 가설과 그 액션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가장 좀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사실 이거는 또 우리의 개인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는 행복한 게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 했는데 문제 정의를 그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라고 하는데 돈을 되게 못 벌 수도 있고 버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너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못 정의한 거죠. 내가 그래서 행복하고 싶은 게 정말 풀고 싶은 문제인지 뭐 돈을 버는 게 풀고 싶은 문제인지를 또 명확히 해야 되고 또 혹은 예를 들어서 나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사람을 만나야겠어, 결혼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더 외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슬픈 얘기지만 훅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문제를 정의한다는 게 뭐 마케팅에서도 비슷하지만 처음에 이제 스타트선을 잘못 끊게 되면은 결국 결과적으로 이게 꼬리를 물고 잘못된 방향의 결과가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왜 우리 수익률이 왜 안 나와 해서 그냥 단순히 수익률을 개선해야겠다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물론 뭐 그 중에 몇 가지는 중간중간에 맞춰가긴 하겠지만 뭐 그러다 보면은 사실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하신 건가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다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좀 우선시되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랑 조금 연관돼서 이제 스스로 문제를 이제 프레임하는 그런 능력하고 남들이 제시한 어떤 문제 제기 혹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그 세컨드 펭귄한테는 좀 중요한 역량처럼 보였거든요. 이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이제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실행 가능한지가 약간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문제를 봤을 때 뭐 부서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를 했을 때 마케터마다 다른 생각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상하 직급 체계에서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거를 학습하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초기에는 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처음에 이제 학습하는 시기에는 그렇듯이 일단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크리티컬한 이제 관점으로 보기 전에 되게 많이 인풋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또 굉장히 또 존경하고 존중하고 제가 배울 만한 사람들을 선정을 잘 해야겠죠. 근데 그런 분들의 얘기도 계속 듣다 보면은 저거는
반드시 그런가?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럼 그것들을 이제 계속 간직하면서 고민으로 이제 넣어놓고 새로운 이제 사건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또 검증해 보면서 그렇게 조금씩 그 어떤 그 크리티컬한 생각으로 바라봤던 그 반대 관점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고, 근데 처음에는 그 이론들이 굉장히 좀 취약할 거예요. 좀 약하고 이래서. 그래서 실제 실전에서 얘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사례에서 적용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생기면서 점점 자기 관점이 이제 생기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관점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또 여전히 경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관점들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제가 놓쳤던 부분도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맞닿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이게 가설이 더 이제 단단해져 가거든요. 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그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그분들이 이제 말하고 참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경청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더 그 중요한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하 관계라든가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굳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랫사람이 의견 개진 정도는 하겠지만 결국 이제 결론은 이제 윗단에서 내려와서 쭉쭉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최고 책임자분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안에서 워낙 이제 좀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나중에 하나의 정책이나 방향성이나 좀 결정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좀 듣고 그리고 나만의 관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가져도 이제 다른 사람이랑 이제 좀 부대끼면서 이제 깎아도 내고 이제 더 담아도 내고, 이렇게 좀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책 내용도 그렇고 이제 작가님 인사이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광고만 이제 담당하는 파트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시고 운영, 경영, 이제 홍보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인사이트 자체가 조금 결도 다르지만 깊이도 좀 확실히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되게 일부만 전달을 드렸는데, 책의 후반에는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룬 실전적인 얘기들, 실무적인 얘기들이 훨씬 많고, 실제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가설을 세우는 방법이나 문제를 프레이밍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이제 책을 구매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이제 주제를 한번 조금 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그 채널 자체가 주로 마케터분들이나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좀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싱크율을 조금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